안녕하세요. 허남경 약사입니다. 헬스케어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개별적인 영양소의 이해 8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메가3 하면 등푸른 생선이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요. 오메가3 섭취를 위해서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에 잘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오메가3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구성 단위는 지방산입니다. 지방을 섭취하면 지방 분해 효소와 담즙에 의해서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 후 장에서 흡수되는데요. 이때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화학구조상 이중결합이 없으며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존재하고 동물성 지방이나 야자유, 팜유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이 존재하고 상온에서 보통 액체 상태이며 유연성, 유동성이 있어 구조 변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지방산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유동성, 유연성이 없는 포화지방산이 세포막에 다량 존재하게 되면 세포의 투과성이 감소하여 원활한 물질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반면 세포막의 불포화지방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세포의 유연성도 증가하여 세포의 건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다중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중결합은 화학구조식에서 이중실선으로 표시하는데 오른쪽 맨 위의 그림에서처럼 포화지방산에는 이중결합이 없어 이중실선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산소에 이중실선이 있는데 이는 지방산의 기본 구조에 존재하는 이중결합이 아니라서 제외합니다. 꺾은 선의 꼭지점에는 탄소가 존재하는데 화학 구조식에서는 탄소의 표기를 생략합니다. 꺾은 선의 꼭지점에 있는 이중실선이 바로 지방산의 이중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두 번째 그림처럼 탄소 골격, 즉 꺾은 선 부분에 이중결합이 1개 존재하는 지방산이고 세 번째 그림처럼 2개 이상일 경우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3개, 오른쪽은 이중결합이 6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에서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의 맨 마지막 문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위의 지방산에선 카르복실기 반대쪽을 말단으로 보고 6번째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부르며 감마린 올렌산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그림에서처럼 말단의 세 번째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처음 나타납니다. DHA, EPA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불포화 지방산을 무조건 많이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 비율이 중요한데 권장 비율은 오메가3가 1, 오메가6가 4인 1대4 비율이 적당합니다. 1대4는 모유의 비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1대20의 비율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이 변화하여 육류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품들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주요 기름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섭취하는 기름에는 오메가6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의 기능이 다릅니다. 중성지방은 에너지 저장, 체온 유지, 장기 보호,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 및 운반, 맛, 향미, 포만감 재보공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 역시 지방으로 분류되며 세포막의 구성 성분, 호르몬 담즙산 내 전구체, 비타민 D 합성 등에 이용됩니다. 포화지방산도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포화지방산 섭취가 많고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할 경우 체내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행이 느려질 수 있으며 LDL 콜레스테롤의 생성과 HDL 콜레스테롤의 분해가 촉진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육류 소비 증가와 함께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한 중성지방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메가3의 인증받은 기능은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루 섭취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이 달라지는데요. EPA와 DHA의 합으로서 0.5g에서 2g 섭취했을 때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EPA와 DHA의 합으로서 0.9에서 2g 섭취했을 때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PA와 DHA의 합으로서 0.6에서 1g의 함량을 충족시킨다면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 강화제 등과 같은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제와 함께 오메가3를 섭취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 몸 안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섭취와 관련해 혈압 감소, 콜레스테롤의 혈관 침착 지연, 부정맥에 대한 민감성 감소, 심장 근육 안정, 중성지방 저하 등의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매일 35g 이상의 생선을 섭취한 남성은 심장질환 사망률이 60% 감소하였고 주 5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여성은 한 달에 1회 이하로 섭취한 집단 대비 심장질환 사망률이 3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하루 4.3g 이상의 생선기름 보충제를 섭취한 결과 심근경색 생존자의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 건강한 성인은 생선을 한 주에 4토막 섭취를 권장하며 관상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7토막을 권장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하루 EPA, DHA를 1g 이상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하나인 DHA는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인지기능, 지능, 기억력 개선 등에 도움이 되며 그 외에도 뇌의 구조와 부피, 추상적 사고, 스트레스 대응, 말하기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화살표는 임상 연구,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된 부분이고 빨강색 화살표는 역학조사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역학조사는 일종의 추적조사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집단에서 특정 성분을 많이 섭취했을 때 어떤 기능의 차이를 보인다 등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두뇌 기능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는 매우 많은데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부족과 인지장애, 치매의 위험, 중년기의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노년기의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 PCOL 보충이 두뇌의 크기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두뇌 인지기능과 관련하여 인지기능을 저하시키는 위협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력의 영향 등이 있고, 혈관 문제로는 심혈관계 질환, 당뇨 및 당뇨 전 단계, 고혈압, 비만과 높은 체질량 지수, 고콜레스테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흡연, 과음, 식사 측면에서는 포화지방과 호모시스테인, 기타 우울증, 스트레스 등이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뇌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관계 참여나 독서 같은 두뇌 자극 활동, 생활습관 측면에서는 신체적 활동, 운동이 도움이 되며, 식사 측면에서는 고콜레스테롤 조절, 지중해식 식단, 닭과 불포화 지방산, 어유, 비타민 B6, B12, 엽산, 항산화 비타민의 보충 등이 도움이 됩니다. DHA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DHA는 망막의 지방산 중에서는 약 30에서 40%를, 눈에 존재하는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빛을 감지하는 감광작용을 하는 막대세포, 원추세포, 시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절세포, 양극세포에 DHA가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DHA는 눈의 건강에 중요한 기관을 성숙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망막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의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 반응은 면역체계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외부의 침입물과 우리의 면역체계 간의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염증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면역체계가 가동하면서 대량의 산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어 우리 몸을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면역체계가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은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진행되지 않고 피루부산에서 젖산으로 발효가 진행되어 젖산이 축적되면 근육 통증, 피로도가 증가하고 인체가 산성화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염증의 과정이라는 논문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의 염증 억제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억제 물질인 레졸빈, 프로텍틴, 마레신 등의 생성에 필요하고 세포의 생리활성 물질인 아이코사노이드를 생성하여 염증을 억제하게 됩니다. 죽상동맥 경화에서의 염증과 해결책이라는 논문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의 염증 억제 조절 기전과 그 외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 억제 물질인 레졸빈을 생성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지방 조절 물질 합성,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산화 스트레스 감소, 대식세포의 이상세포 제거,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산은 세포막의 성분인 인지질의 구성 성분이 되고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 내로 유입되어 세포 내 생리활성 물질인 아이코사노이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아이코사노이드는 종류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른데 1, 2, 3 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과잉 생성될 경우 혈소판 응집, 혈관 수축, 염증 등을 유발시킵니다. 이 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를 만드는 아라키돈산, 리놀레산 등의 오메가6 지방산은 현대인들이 많이 섭취하는 육류나 가공식품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현대인들에게는 이 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많이 생성됩니다. 반면 오메가6 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과 오메가3 지방산인 DHA, EPA의 섭취는 부족하여 1, 3 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의 생성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1, 3 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부족하여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류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감마리놀렌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를 증가시켜서 혈소판 응집, 혈관 수축, 염증 유발 등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산의 균형 있는 섭취만으로도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메가3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분명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는 맞지만 이것도 지방이기 때문에 과하면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 몸에 맞게 섭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8차식 오메가3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